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요즘 날씨가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고 하는데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요즘 부동산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4주째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고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계절적인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이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맞는 전략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서 그 힌트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전략도 세워드리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또 전화를 통해서 들어볼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부자아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월요일인 만큼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키워드를 살펴보고 있죠. 자, 이번 주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3위 키워드입니다. 흔히 연초에는 분양시장의 최대 비수기로 꼽힙니다. 올해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1월에만 총 15,000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고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라고 합니다. 최근 위축된 주택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뉴스테이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대형 건설업체들이 앞다퉈서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뉴스테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4주째 제자리 걸음, 거기에다가 재건축 단지의 가격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물량은 2배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분양 물량을 잡아도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좀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주 아나운서께서는 지금 시점에 아까처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겠죠. 네. 예.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사는 게 좋겠다 라는 측면보다는요. 좀 더 검토를 통해서 좀 필요할 때 정말 매입을 해도 괜찮을 때, 즉 매입을 해도 될 분양 금액인지 그리고 향후에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나진 않는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좀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1월인데 2006년 1월이 분양 물건만 보니까요. 15,5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자, 이게 작년만 해더라도 한 13,000여 가구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작년 같은 분위기, 작년 1월부터 출발해가지고 1년 내내는 굉장히 분양 시장이 좋았고 거래가 많이 됐고요. 프리미엄 붙은 상황이었었고 그 전 같은 거 예년 5년 동안 평균이 6,600가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만큼 굉장히 좀 비수기인 시절을 탈피해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회사들이 분양 금액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기 이제 꼼꼼히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금액 그리고 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세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분양 금액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의 전망이라고 본다면 그야말로 분양 물건이 너무 또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이걸 좀 꼼꼼히 따져서 우리가 선택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을 잠시 후에 준비했습니다. 이윤환 대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 아파트를 포함해서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위 키워드가 뉴스테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뉴스테이가 사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월 저희가 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네.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건설사들은 또 뉴스테이에 그렇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면서요. 자, 아무래도 이 뉴스테이가 뭐냐 본질적인 의미를 네. 좀 찾아본다면 정부 주도하에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하면은 이제 공공에서 나오는 이제 임대주택을 갖고 적절한 굉장히 최저 비용의 임대가로 해서 이렇게 또 10년 또 20년 해서 이게 전환되는 내 개인으로 이렇게 네. 전환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자 이런 지금처럼 이제 전세 금액 또 월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급량 부족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금 민간이 조금 지어서 좀 임대를 넣을 수 있다면 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시켜주면서 네. 자 일단 세입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네. 8년 이후라는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시점으로 그러니까 예전 분양 10년에서 뭐 20년 상황 세입자가 직접 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네. 8년 이상이 되면은 자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상승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해주고 있는 네.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입자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기업들한테 어쨌든간 이렇게 뉴스타일을 건설을 했을 때 각종 인허가라든지 세금 감면 또 용적률 검열에 대한 혜택을 주어주거든요. 네. 자 그런다면 요즘 시대는 사실은 이제 매매라는 부분이 이렇게 분양이 나왔을 때 흡사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었다면 다시금 이제 분양 물건 중에서 미분양 물건이 막 나오고 이런 네. 부분들인데 지금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일단 탄탄한 전세 비율을 놓고선 임대를 했을 경우라면 오히려 분양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뉴스테이라는 자체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정비 사업하고 연계된 연계형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37개 구역에 무려 5만 5천 세대나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이 재개발 현장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임대 형태의 주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꼼꼼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자 이게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물론 이제 임대 금액이 좀 작으면 싸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임대 금액을 자유롭게 시장 가격에 준하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전세 이제 임대 금액을 좀 낮추는데 요긴한 효자 노릇을 할 거냐 네.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이제 공급량이 13만인데요. 네. 그거 갖고 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뉴스타일가 어떤 기업들이 공급적인 참여,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뉴스테이사 시대가 개막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월세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과연 적정한 월세 금액이냐 이런 의문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드는 선에서 이런 월세 금액이 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1위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 키워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내외적인 변수가 부각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윤환 대표의 부동산 투자법을 가감없이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아파트 투자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 이 부동산 시장이 워낙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윤환 대표가 이제
오늘부터 매주 네. 월요일마다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자, 시장에 자꾸 연초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네. 하면서 뭐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뉴스를 들고 나와서 말씀드리자니 저도 답답하고요. 우리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뻔한 스토리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를 잘해야 되냐? 작전을 잘 짜야 돼요. 그럼요. 예,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공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부동산 종목별에 대한 투자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아파트입니다. 오늘 아파트. 예.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그렇죠. 계시니까. 네, 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투자 방법을 네.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좋냐라고 네. 이렇게 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자, 아파트라는 거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 강남이다 또 강북이다부터 해서 각 지역별에 대한 편차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 이거를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세 비율은 얼마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 환경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를 놓고 네. 내가 매수를 할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즉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약간 어느 정도 고개가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지난 한 2012년이나 2013년처럼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졌고요. 심리적으로도 너도 나도 집을 사면 계속 떨어질 것 같아라는 불안한 심리 속에서 네. 있을 때 과연 어떤 타이밍이 제일 좋냐면 그야말로 시장이 안 좋아할 때 남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요. 나는 예스라고 하면서 반대로 역발상 투자를 하는 네. 또 반대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분이 오히려 효과를 더욱 크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네.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 경제가 얼만큼 좋아지냐, 경제 성장률에 연동을 해서 좀 추이를 연 단위에 대한 추이를 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집을 살까 말까를 고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또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2, 3년 전에 몇 년 전에 차라리 전세를 안 놓고 전세를 계속 올려주면서까지 살 게 아니고 집을 샀었어야만 됐을 걸 이런 후회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예, 하지만 일단은 후회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죽어 있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후회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조금 점점 거래가 안 됐을 때 네. 이때 공략하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좋은 거죠. 시점을 이제 준비를 네.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반대로 이 시점이 무조건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또 가격이 올라요. 맞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한 게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중에서 이제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누구냐? 실거주자예요. 그렇죠. 옛날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투자자분들이 네. 막 이렇게 임대를 끼거나 아니면 용자를 껴서 이렇게 나와서 또 시장이 좋았을 때 그렇게 했다가 시장이 죽었을 때 뭐 하우스 푸어가 양산된다든지 네. 이런 어떤 부작용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요 투자자들의 움직임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중심이다 보니까 이 전세 수요자가 그야말로 가장 그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 그것 네. 때문에 사실 분양 시장이 뜨거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젊은 세대층 분들이 네. 오히려 이런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세 비율이 평균 74%입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를 내가 살까 말까를 고민했을 때 우선 전세 비율부터 체크를 했을 경우에 74%가 안 되고 뭐 한 65%밖에 안 되더라. 네. 그러면 사실은 전세금만 올라가게 되는 구조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내가 구매를 할까 말까는 평균 전세금보다는 전세 비율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전세금 높은 아파트를 선택해라. 전세 비율이 높은 네. 아파트. 그래서 전세 비율이 80%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자, 전세금 80% 아닌 90%까지 갔는데 왜 안 살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러게요. 예, 조금만 돈 더 보태면은 네, 살 수 것 있는 게 같은데. 남들은 왜 그렇게 안 사지 하는 네. 거는 그 근처에 혹시 또 다른 노림수 즉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살다가 뛰쳐나가려는 그런 대기 수요자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근처에 주변에 이런 전세 수요자 뛰쳐나갈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만약 살펴보니까 거기서 여기 말고
달리 뛰쳐나갈 곳이 없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 시점을 한 몇 개월 단축을 해서요. 아 그래 올해 뭐 중반기 정도에 매입을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가져갈까 말까에 대한 부분은 가치 분석에 대한 요소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적인 가치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느 지역이냐 말만 들어도 괜찮은 지역, 말만 들어도 조금은 그래도 조금 그 낙후됐다고 여겨지는 지역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교육, 교통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아파트에서 시세 평가에서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있을 거예요. 뭐 공원 인근에 근처에 있다든지 또 이제 주거 인프라 백화점이라든지 생활 환경 이런 부분들. 또 건축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요즘 트렌드는 신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축연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세대수가 많고 적음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또 아파트 브랜드도 사실 뭐 역사로 따진다면 한 15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 아파트냐에 대해서 틀릴 것이고 당연히 평형 구조라는 또 구조도 마찬가지로 뭐 계단식이냐 또 복도식이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우선시하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은 전세 비율이 얼마인가를 체크를 해서 전세 비율이 일단은 평균보다 높아야 되고 거기 안에서도 다른 곳으로 또 이 전세 수요자가 튈지 안 튈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이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본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투자 방법으로는요 사실 가장 이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잘만 투자하면 또 재테크로서는 잘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점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수요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저희가 아파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봤고요. 자, 이어서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라기고요. 1월 19일 화요일과 26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을 직접 연결해서 고민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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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번에 경전철이 개통된다고 그래서 그때 팔아야 될지 계속 갖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아리 벽산 아파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를 그 시점에 맞춰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을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벽산 라이브 아파트 말씀하시죠?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도요. 예. 미아리라고 하지 말고 미아동이라고 꼭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 내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요. 예. 자, 중요한 건 그 이제 동에 있는 벽산 그 라이브 파크 아파트가 예. 그 이제 산악지형 쪽에 있거든요. 좀 위 고지대에 있고 예. 평지는 아니란 말이죠. 예. 자, 그 단점을 제외하고 한다면 예. 이 아파트 시세라든지 또 실거주 수요자들이 예. 차지하고 있는 거주지로서는 이 기름 뉴타운하고 미아 뉴타운 이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이 사실은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우이 신설이 그 경전철이 이제 곧 개통되잖아요. 예. 자, 우이 신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교통이거든요. 예. 이 그 4호선에 대한 의존한 이런 교통 환경에서 탈피해서 예. 이 그 경전철이 차지하고 있는 이 노선 자체가요. 예. 이 당연히 4호선을 지나가지만 예. 이 신설 가는 데까지 있어서 4호선, 6호선까지 다 이렇게 커버를 하고 1호선까지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시내 즉 종로 중구에 대한 업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성향이 예. 차지하고 있는 수요자들에 대한 몰림 현상은 뚜렷하게
더 유리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이쪽 지역에서 그래도 아파트가 좀 가격이 가장 높다라고 한다면 기름역 근처에 예. 기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네네. 또 이 안에서도 교육이 어떠느냐, 저쩌느냐, 새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이 굉장히 좀 가격이 오른 반면에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입주한 지는 뭐 10년이 좀 넘었는데 예. 가격대로 떠진다면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예. 비율도 높은 편이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보유예요. 아. 가셔야 돼요. 견전철이 개통되고 나서도 1년까지는 그게 이어져 갈 겁니다. 계속 수요층들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몰려드니까요. 아. 여기는 전세 비율에 의한 가격 상승을 예. 지켜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시청자님 이 매물은 들고 네네. 가세요. 아,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도 노원구에 그 태릉 우성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저희가 처분을 해야 할지 지금 다른 계획도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다른 계획이 무엇인지 이윤환 대표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태릉 우성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거기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임대를 놓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그걸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아, 전세를요? 네, 자, 여기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냐는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향후 이제 전망이잖아요. 네, 지역에 대한 전망은 여기 있는 실거주 수요자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안 떠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옆에 이제 뭐 서울여대부터 해서 과학기술대학교 인근에 있는 배후주거지로서 그래도 좀 오래됐지만 아파트 형태로서는 제일 괜찮거든요. 네. 6호선을 통해서 뭐 출퇴근 또 7호선까지 연계되어 있는 출퇴근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집값이 네. 오를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 태릉 우성 아파트가 85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올해부터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9층짜리고 이제 대지 지분이나 재건축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면 사실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상태로 보면은 85년도가 재건축도 안 된다. 그러면 이 근처에 90년대 입주한 아파트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가져갈 거는 없다예요. 즉 실거주를 안 하고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가실 건데 네. 그게 뭐 재건축이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해져서 하면 좋은데요. 오히려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새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오른쪽 구리에 이제 갈매지구부터 뭐 다산 신도시 또 뭐 별내지구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 상태 또 뭐 신내동 이런 부분들이 다 경쟁자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새 아파트로서 내가 아무리 뭐 입지가 좋다고 해더라도 여기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중계동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거를 좋은 위치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 그래서 실거주 수요자들이 살기에는 만만한데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전세 비율로 따진다면요. 오히려 90년대 이상 또 200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 이 근처에는 전세 비율 80%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74% 안쪽일 거예요. 네. 즉 전세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매매 금액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앞으로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짚어드리지 네. 못했어요. 방송 끝나고 같은 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미나를 통해서 네. 그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 모두 만나봤고 저희가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투자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실제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앤하우징 배은영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매물 소개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은 이 박일권 대표가 준비했거든요. 어떤 매물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강북 도심권을 대표하는 그 마포구로 가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의 불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에서 투자의 기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개발이 되는 지역은 어떠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남고 향후에 그런 시세를 충분히 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마포구에 있는 시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역세권 6호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역과 합정 역세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에 또 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가 주목받는 지역이고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포구 신수동으로 잠시 후에 가보겠고 이어서 나머지 두 개의 매물을 배은영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매물 들고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린 매물은 강남구에 있는 매물인데요. 강남구 개포동은 그 쾌적한 자연환경과 사모물산으로 대표되는 많은 업무 시설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개포주공 이주비 지급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전월세 수요가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질 곳이고요. 높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세 차익도 기대되는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해서 변화가 가장 많은 용산구 효창동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상업시설 계획이 있어 그 틈새 시장에 적합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매물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작년 12월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5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5,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매물이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개포동과 도곡동, 대치동을 저는 이제 가끔 묶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쪽 블럭의 세 개 동이 지금 최근 들어서 전월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가격 상승도 있지만 어떤 개포주공의 이주라든지 강남권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도 또한 전통적으로 강남권 내에서 어떤 힘이 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수요들도 탄탄해서 높은 전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개포동에 최근 불량 원룸이 가격대가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선에 나오는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본 매물은 2억 1,500으로 약 가격적인 2천만 원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불량 원룸인데 넓은 면적이 약 8평 정도가 있고 테라스가 있어서 최근 인근의 어떤 오피스 수요들이 선호하는 그런 건물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게 세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쭉 들어봤습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볼게요. 주변 지역, 이 개포동 입지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행정구역상 개포동에 있긴 하지만 도곡동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봉역에서 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1차 역세권에 해당되고 또한 도곡 생활권이기 때문에 양재천이라든지 어떤 그 상업시설, 도곡동에 있는 상업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 도곡이나 대치동에 있는 어떤 직장인들이 실제로 이쪽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어떤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떤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도보로 5분이면 양재천에서 산책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강남 남부권에서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물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미래 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개포동하고 도곡동 말씀드리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개포주공의 이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 매물은 불량 원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당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어떤 그 이주비 지급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기존에 어떤 삼호물산이나 현대자동차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권역이 이쪽 권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오피스 수요와 또한 최근에 삼호물산 주변에 큰 오피스 빌딩이 또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많은 수요와 또한 이주로 인해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이 이쪽 지역의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화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물이 지난 12월에 이미 준공이 됐죠. 네. 아마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물 특징 말씀해 주세요. 네, 5층 중에 5층에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작년 12월에 준공하고 네. 뭐 페이퍼워크가 끝나서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구조는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고 큰 방과 거실 겸 주방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분리형 원룸이어도 크기가 6평대 나오는 경우도 있고 7평도 안 되는 그런 면적들도 많이 있는데 본 매물은 약 8평 정도 되는 매물이라서 굉장히 큰 방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같은 면적이라도 테라스가 있다는 거는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 비용에서도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 얼마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요즘 나오는 분리형 원룸들이 2억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는데 본 매물은 2억 1,500에 넓은 전용 8평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대출을 이용하셨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약 10% 정도 나오고 실투자 금액은 5,500만 원으로 강남구 개포동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생활권역이 도곡동 생활권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뭐 매봉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그 도곡동에 있는 상권들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요. 주변에 어디서 이런 세입자들이 많이 오는가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다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볼 텐데요. 이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오는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층 건물에서 7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들 추천 포인트로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마포구를 대표하는 그 개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흥 역세권 3,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요. 그 한강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는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상 보면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이 바로 공동 역세권이고요. 두 정거장만 왼쪽으로 가시면 바로 합정 역세권입니다. 뭐 공동 역세권, 합정 역세권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상업 업무 복합시설의 그런 굉장히 상업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공동 역세권과 대흥 역세권 사이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 슬럼화된 그 단독다가구 지역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데요. 본 지역 또한 그런 개발 효과에
후광효과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개발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측면에서는 합정 그 마포권역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마포권역이 정말 최근에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입지뿐만 아니고 뛰어난 편리한 교통망 이 있고요. 또 주변 지역에 많은 상업 업무 시설들과 문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싶고 젊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그만큼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임대 걱정이 없기 때문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 향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를 통해서 뭐 개발 호재와 입지 여건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 신수동이 위치한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6호선 대흥역 한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동역을 이용하시면 3개, 4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두 정거장만 가시면 합정 역세권, 하단부로는 바로 강변북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통팔당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정말 뛰어난 교통적인 그런 장점이 있고요. 주변 지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대학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은이들이 방문하고 거주를 원하는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변 걸어서 본 매물지에서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에 바로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공원과 주변의 인프라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상 굉장히 뛰어난 마포권역에서도 숨겨진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가 필요하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정 역세권 지금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본 매물에서 걸어서 15분 정도면 바로 공동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만 갈 수 있겠는데요. 공동 역세권 또한 상업 업무, 호텔과 상업 업무 시설들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그런 개발의 그런 방향 자체도 굉장히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매물에서 한 15분 정도만 걸어서 한강변으로 가시면 당인리 발전소가 있는데요. 당인리 발전소 또한 지금 지하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면 정말 우리나라 강북을 대표한 한강변의 문화 복합 클러스터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지역 또한 개발이 가능한 예정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된 그 슬럼화된 단독 다가구 주택 위주로 돼 있고요. 특히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그런 개발 기대 또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지금 두 번째 매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돌아오는 3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말 정도면 입주할 수 있고요. 지금 골조는 다 끝났고 내외장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7층 중 7층에 있으면서 남동향 구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막힘이 하나도 없는 그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 갖춰져 있고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중에서는 가장 좋은 층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매물은 이런 마포권역, 합정 역세권 쪽에서 집 잘 짓기로 유명한 건설회사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말 완공된 후에 그 모습을 보시면 정말 집 잘 졌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본 회사 건설회사에 진 매물 자체도 있으니까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샘플하우스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매물을 투자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가격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딱 1,000만 원만 있으면 투자 가능하십니다. 마포권 방송 매물이나 아니면 주변 시세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세권에 괜찮은 매물들은 2억 6천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 경쟁력 있는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2억 3천만 원의 전세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전세가고요.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회사에서 확정을 지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상 건물의 퀄리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차 기간 2년 끝나시면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 돌파할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하시고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예상가는 90만 원 이상입니다. 본 매물 또한 임차인,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 잔금하시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1,000만 원이라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 향후 전세가 회수와 시세 차익 또한 안정적이 높은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큰 개발 호재와 저평가돼 있으면서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돋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두루루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매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먼저 입지를 정말 좋은 입지, 개발 가치가 있는 입지를 보시고 또한 매물의 희소 가치뿐만 아니고 소액 투자, 이럴 때일수록 소액 투자하시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향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작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매물은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네요.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지역이 용산을 꼽으시는 분이 아마 열에 한 7명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1년 전부터 많은 개발 호재와 시내 면세점 또한 이태원 등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핫플레이스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 기지가 거의 완공되었다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볼 때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걸 보면서도 용산에 있는 이 미군 부대가 다 평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지역의 상업시설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용산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게 더 저는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로변에 상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로변 상가만큼 안에서 틈새 시장을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면세점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사람이 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쇼핑몰, 의류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용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전용 26평 정도 되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이 추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련하다고 하니까 추천 포인트가 뭔가 감동적이고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자, 이어서 저희가 이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으니까 이 매물,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이 입지 여건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포에 있는 공덕 생활권, 상권과 용산에 있는 상권, 그리고 삼각지, 여기에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용산역 바로 앞에 있어도 좋고, 마포역
마포 공덕역 근처에도 있어도 좋지만 이렇게 중간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모든 어떤 그런 마포권역 또 용산의 핵심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으로만 설명드린다고 하면 효창공원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뭐 공덕역이라든지 삼각지, 뭐 용산권역까지 7, 8분 내면 차량으로 전부 다 닿을 수 있는 거리여서 지금 이쪽 앞서 말씀드린 그 상권들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런 틈새 시장을 중간적인 입지에서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매물에 투자했을 때에는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고 또 가격이 올라가야지 저희가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물 저희가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변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용산역에 뭐 호텔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미군 부대 이전한다라는 거는 본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큰 상권들, 핵심 상권들하고 정말 가깝게 뭐 차량에서 5분 내지 7, 8분이면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이 3, 4군데 어떤 핵심 상권을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본 매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개발 호재처럼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해 주셨던 부분은 사실 입지 여건에 더 가깝기 때문에 네. 개발 호재를 좀 더 다시 얘기해 주실까요? 네, 뭐 직접적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용산역 앞에 대형 호텔이 들어오는 게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모일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또한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고 나면 그쪽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집적 효과가 아마 되게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분당선도 용산으로 가는 계획이 있고 GTX나 이런 것들도 서울역, 용산으로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서울 쪽으로 바로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쪽에 또 숙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남산과 뭐 이태원 어떤 그런 뭐 관광 랜드마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관련 산업들이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게 말씀드렸듯이 바로 뭐 쇼핑몰이라든지 의류, 화장품 관련된 사업인데요. 또한 이 바로 매물 근처에는 효창 5구역의 아파트가 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어떤 골목 상권 대로변 상권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틈새 시장에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미 지어진 건물이죠. 건물은 어떻게 지어져 있습니까? 네, 건축주한테 뭐 지금 3천에 200만 원 정도 월세를 들어오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게 많이 문의사항. 들어왔는데요. 예, 네.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건축주는 여기에 직접 운영할 사람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뭐 임대를 줘놓고 나중에 매도를 해도 되지만 이런 근린 생활시설을 이렇게 넓게 만든 거는 이쪽에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람을 1순위로 찾고 있고요. 가격적인 면 정도, 건물 특징에서 26평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적인 거와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뭐 대로변에 있는 게 3, 4천 내지 그 이상을 훌쩍 넘고 있는 이대 시내 중심가인데요. 대로변에서 바로 30초 안에 들어와 있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전용 면적당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요. 건축주도 어떤 그런 직접 운영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가격 조정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네. 산업들이 주차 공간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해당 네. 층과 지하층에 주차 공간이 있다라는 가격을 점도 이 평당 가격 말고 네.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 가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매매가는 2억 5천이고요. 네. 어떤 대출을 이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금액은 월 200만 원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서도 10%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으로 고지되는 이 번호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